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그 상태에서 사포질을 하실 건데 헬핑 작업을 하실 거죠. 나쁜 영화 덩어리 만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쁜 난감한. 그다음에 오늘 이 차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일단은 뭐 우리가 많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차 그러면은 대형 세단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미국 GM에서 또 미국을 아예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 럭셔리 브랜드인 캐딜락에서 지금 가장 큰 라지 사이즈의 제일 큰 차체를 가진 그나마 최신 모델이 캐딜락 바로 CT6인데요. 그동안의 모델들은 이제 캐딜락의 각 모델마다 이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CT6부터 차의 그 모델명에 그 알파벳과 숫자를 이용해서 차명을 붙이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모델이 바로 CT6인데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캐딜락의 제일 최고급 모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체가 5m가 넘는 차체에 그동안에 이제 캐딜락이 시도해왔던 가장 이제 젊은 고객층에 어필할 수 있는 캐딜락으로 시작된 게 바로 이 모델이에요. 이거 보니까 이 룸미러에 지금 뒷차에 그 영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캐딜락은 맨 처음에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시작할 때부터 고급이라는 것보다는 신기술이라던가 또는 그 기술의 신뢰성에 비중을 두고 그걸 내세웠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첨단 기술들을 많이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90년대 말에 이미 나이트 비전이라고 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한밤중에 주변이 어두울 때도 어떤 생명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처음 시도를 했던 브랜드가 바로 캐딜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5m가 넘는 차체에 굉장히 다이어트한 그 체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800kg이 되지 않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큰 차에 지금 현재 터보는 2000cc 터보 엔진이 얹혀져 있는 모델인데, 여지껏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미국차에 대한 고정관념, 8기통 엔진의 대배기량의 풀사이즈의 세단을 생각하는 것하고 과연 다운사이징의 시대에 맞춰서 2000cc 터보 엔진 가지고 과연 거기에 적합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고급차다운 그런 주행감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궁금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CT6 중에 3600cc의 그 오릴 드라이브 시스템이 달리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CT6 2.0, 정식 모델명은 CT6 그냥 터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델을 지금 시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2000cc의 다운사이징 엔진에다가 그 다음에 다이어트로 굉장히 경량화 시켰다, 이게 관점이네요. 근데 미국 차 하면은 굉장히 무겁고 튼튼하고 연료도 많이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배기가스 온실 효과가 굉장히 높은 차로 이렇게 이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혁신적인, 그러니까 현 시대에 맞는 그러한 기술로 이 차를 개발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동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각이 자동차는 독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편의 장비, 첨단 장비들이 실려야 된다라고 그것이 하나의 공식같이 돼 있었는데,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이제 브랜드, 고급 럭셔리 브랜드로는 이제 캐딜락하고 이제 포드 계열의 링컨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차들이 뭐 지금 현재 세계적인 그 SUV 열풍, 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차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축된 여건에서 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시도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온 것은 90년대부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차의 이 이미지가 실제 요즘 나오는 미국 차들하고는 사실은 많이 바뀐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첨단 또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고급 소재를 쓰고 또는 그런 부품을 많이 쓴 차가 바로 이제 캐딜락 CT6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많은 그 자동차 그 소비자들이 차체 사이즈랑 배기량이랑 차 값이랑 편의 장비랑 이런 것들이 다 비례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넓은 거주 공간을 가지고 있는 편안하고 장거리를 크루징할 수 있는 차라는 그 개념만 본다면, 그러면은 캐딜락 CT6가 참 괜찮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이것도 나의 개인적인 어떤 선입관인데, 그 선입관이 맞나 안 맞나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시승의 자리가 된 거죠. 글쎄 이제 그 미국 차 그러면 뭐 문도 무겁고 둔탁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예, 그런 게 이제 대명사였는데, 지금은 현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급조해서 미국 차도 뭐 유럽 차 못지않은 그런 성능을 어떤 그런 걸 갖춘 거로 보는데, 일단은 이 차가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000cc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까 그 엑셀레터를 밟으면 곧바로 그 반응하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것들이 자동차 메커니즘의 발전에 의해서 지금은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차만 해도 지금 거의 270마력가량 만드는데 20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정도 2000cc 배기량 가지고 뭐 200마력 이상 낸다 그러면 그건 거의 레이싱 모델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는 이제 기술도 많이 발달한 데다가 기술이 안정화된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점점 그 성능하고는 반대되는 제약 조건으로 나오는 환경 조건까지 충족시키면서 발전을 해왔다는 거는 뭐 제가 볼 땐 대단하고요. 특히 이 큰 차체가 이 정도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이 캐딜락 CT6가 경량화를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거기서 또 많은 그 실적을 얻었다라고, 결실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게 미국이나 유럽의 130년이라는 그 내연기관 엔진의 그
저변에 깔린 노하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자동차의 컨셉 자체가 아직도 우리 경제력은 이미 훨씬 넘어섰지만 자동차가 내 집 다음에 재산이다라는 인식이라든가 굉장히 그 큰 재산 가치 또는 자기 신분을 보여주는 그런 약간 후진적인 그 자동차에 관한 인식이 성향이 있기 아직도 때문에 크죠. 그런 면에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미국이라는 이 캐딜락의 본고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첨단 기술을 이용하면서도 충분히 쾌적한 또 안락한 그런 공간을 가진 이동수단이라는 개념도 가족이 탈 수 있는 그런 차 또는 운전자를 두고 이른바 쇼퍼 드리븐 카로서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만능을 원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과연 어떨까는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이 차는 바로 포드와 대형 럭셔리 세단의 기본적인 구성을 봤을 때 그것은 충분하게 다 잘 갖춰져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캐딜락의 역사상 여러 가지 디자인 팩터들을 그대로 현대화시켜서 제대로 살려놓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첫인상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폰이 출시 후에 오너 시대를 접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오너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처음에 강했지만 지금은 뭐 집에 차가 몇 대씩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세계 5위 생산 국가가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오너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실적으로 차를 만드는 거를 보면 운전자 위주의 차들이 또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급차일수록 뒷좌석 쪽에 그 사장님을 편익을 위한 이런 차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머큐리 세이블처럼 싸우죠. 하여튼 그런 차들이 많은데 이 차를 만일에 정평을 한다면 이 차는 어떤 타입의 차 같습니까? 이 차는 되게 그 균형 잡힌 차라고 생각해요. 저 상품성으로 본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뭐 벤츠 S클래스라든가 BMW 7 시리즈 이런 정도의 차들은 오너 드라이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호사스러움, 럭셔리함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그 캐딜락 CT6는 큰 차체를 가지고 그것도 그 큰 차체에서 오는 그 넉넉한 뭐랄까 여유로운 공간 이런 걸 갖추면서도 안전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은 없지만 꾸밈새라든가 실내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급차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차고요. 그래서 아마 고급성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은 국내 제네시스 EQ900보다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고요. 다만 정말 차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큰 차가 큰 이런 포드 세단의 풀 사이즈 세단이 필요하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 그러면서 충분한 그 정도의 성능과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를 보기에는 좋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미국 차들이 라고 하면 정말 그 푹신한 소파 같고 그렇죠. 실내가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마법의 융단을 타고 가듯이 부드러운 승차감, 오히려 도로 노면이나 외부 환경과 단절된 그러한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많이 세계화 됐다, 좋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쁘게 말하면은 고급차답지 않게 노면, 거친 노면에서의 걸러주는 거는 조금 아직 부족하다. 하드하다. 아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캐딜락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성을 이용해서 댐핑 압력을 조절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는 장비를 꼽고 있는데, 마그네틱 라이딩 컨트롤 같은 게 뭐 1초에 뭐 수천 번, 1000번인가 뭐 이렇게 그 충격량이나 정도를 세팅해서 그냥 편하게 승차감을 준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몸으로 체감하는 그렇구나 라는 느낌은 솔직히 들지 않아요. 다만 코너링이라든가 급격한 차체 거동에서는 안정적으로 잡아준다는 건 명확한데, 그런 반면에 우리가 보통 고급차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 사실은 이거는 뭐 독일차나 특히 뭐 BMW
BMW 같은 차가 이 정도 튄다 그러면은 역시 독일 차라 단단해서 그래라고 하지만 미국 차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시승을 하거나 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좀 튄다 내지는 야, 승차감은 오히려 뭐 EQ 구별이 낫다 할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 차 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슈가 쪽이 너무나 푹신거려서 마치 이제 뭐 구름을 달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듣고 또 유럽차 하면은 좀 하드해서 튄다. 근데 이제 젊은 층의 세대들이 드라이빙을 즐기다 보면 좀 이 소프트한 거보다는 이 하드하는 것을 많이 선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번 캐딜락을 통해서 미국 차의 전유물 또 유럽 차의 전유물 이게 이제 어떤 라인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차는 프랑스 차니까 프랑스 차다워라든가 전혀 그 개성이 두드러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00년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뭐 환경규제, 안전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자동차 어떠한 그 첨단 메커니즘들의 대중화, 보편화되면서부터 이제 그런 차들마다의 특성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진 것 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떠한 뭐 이건 미국 차에서 또는 이건 뭐 독일 차에서 이런 특성이 많이 희석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를 제가 지금 그 선회하면서 지금 뭐 속도가 80km 정도로 선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야 이거는 90년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미국 대형 세단이 갖고 있던 고동하고는 전혀 다른데 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차가 5m가 넘는 그러니까 승용차로 친다면 가장 대형급에 속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운전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소나타나 또는 뭐 그랜저랑 느끼는 부담감이 거의 없어요. 주행 중에는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이 정도 큰 차인데도 오너 드라이빙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겠다. 가족들한테 뒷좌석에 여유 있는 공간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차가 크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조그만 차를 타는 사람들이. 근데 이 차가 굉장히 큰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소나타를 타다가 갑자기 이 차를 타도 결론적으로 이 변화되거나 또 부담스럽거나 좀 이런 거를 못 느낀다는 얘기인가요? 운전 드라이빙 할 때?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운전 눈을 감고 할 수는 없겠지만 눈을 감고서 이 차를 몰고 있다면 지금 그 시트 운전석 시트 베이스 그냥 엉덩이 닿는 방석 부분 이 부분의 사이즈도 뭐 큰 중형차랑 큰 느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차의 거동의 즉각적인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사이즈의 물리적 사이즈를 잠시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되게 편하게 탈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차가 그냥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미국 기준의 대가족용 세단으로 이 차가 어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론적으로 덩치 큰 미국인들의 퍼블릭카다 이렇게. 퍼블릭카까지는 아니고 미국 기준에서 보더라도 이 차는 분명히 그러니까 제일 큰 차죠. 풀사이즈 세단인데 풀사이즈 세단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그 약간 둔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말끔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를 안 타봐 잘 모르겠는데 링컨 타운컴 하더라도 굉장히 둔감하고 일단 디자인 자체가 그 다음에 뭐 순발력도 많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요즘 그 미국 차 중에 링컨은 어때요? 지금 링컨 타운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차의 그 뿌리를 본다면은 80년대부터의 뿌리에서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전형적인 미국 풀사이즈 세단의 맛을 갖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재작년인가요? 그래서 이제 링컨에서도 이제 컨티넨탈을 부활시켜서 나왔는데 컨티넨탈과의 차이라면은 그래도 캐딜락 CT6가 더 컨티넨탈은 너무 화려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컨티넨탈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은 미국차라는 느낌은
그냥 어설픈 마무리라든가 이런 데 외에서 못 느끼고 또 기본적인 베이스가 FF 베이스여서 느낌 자동차의 그 조정성이나 이런 데 느낌은 CT6가 훨씬 더 좀 운전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스테이치도 친구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감을 이제 배출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스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식인가요? 캐딜락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런 스티치도 넣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재를 싸구려 쓰지 않았지만 싸구려를 쓴 것만큼이나 그렇게 좀 가볍게 잘못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느낌은 못 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잠시 막힌 고속길에서 뚫려서 속도차 쫓아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해서 시속 100마일, 160km예요. 바로 차고 나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물론 160km까지 달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어떤 위급한 상황에 가속을 해서 가더라도 거의 뭐 충분히 이 정도 큰 최고의 차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매끄럽게 또는 매끄럽다는 받쳐줄 수 있는 파워. 그러니까 순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2000cc 가지고 이 큰 차에 2000cc라는 어떤 숫자적인 그 선입관만 없다면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파워트레인 구성. 그렇죠. 내가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엔진의 동력도 동력이지만 그걸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 부분. 이게 좀 몇 단의 어떤 타입입니까? 8단 오토매틱을 쓰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을 쓰고 있어요. 요즘에 소형차들이나 중형차들 같은 경우 이제 빠른 변속을 위해서 약간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악셀을 밟았을 때 그 반응으로 곧바로 윗단으로 변속이 된다거나 감속할 때 아랫단으로 내려오는 게 변속이 빨리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직결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보통 해주는 구성 방식은 이제 듀얼 클러치 방식의 트랜스미션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전통적인 털 컨버터 방식이어서 운전자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고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수입차 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만 해도 수입차 타는 분들은 지금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적인 그런 차. 네. 우리 한국인들이 자동차로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것도 아마 거기서 유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그런데 이 캐딜락 브랜드는 왠지 더 품격 있고 좀 우상스러워 그런 거를 많이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그거는 뭐 이제 위원님 같이 늙은 분들은 캐딜락에 대해서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캐딜락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고급 그 브랜드 GM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같은 브랜드에서도 가장 고급의 브랜드가 캐딜락이고요.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캐딜락은 진짜 바로 이제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가장 그 고급스러운 차에서 아무나 탈 수 없었고 그래서 아무나 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에 차가 안락하고 또 고급스럽고 큰 차였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 앰뷸런스하고 그다음에 장의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캐딜락은 에스케이프 같은 아무리 못해도 2번 평생에 2번은 탈 수 있는 차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던 게 이제 있어요. 벌써 현장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하나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달릴 때 보니까 이게 이제 노이즈는 별로 없는데 이 풍조름 쪽이 좀 약해서 그런지 아까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그 외부 음이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CT6가 차체가 크다 뿐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합리적인 걸 얘기했었잖아요. 합리성에서의 문제인데 이 차는 고급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고 캐딜락 브랜드가 워낙에 고급 브랜드지만 캐딜락에서도 이 차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에서는 지금 페어글라스 같은 걸 안 썼어요. 다시 말하면 창문을 열면은 이 사이드 윈도우나 이런 데 5mm짜리 그래서 페어글라스 쓰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소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불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큰 차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좀 알고 싶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주행할 때 급가속할 때도 네. 엔진 노이즈 소음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럼 결론은 이 차 자체가 방음 처리는 제대로 안 됐지만 결론적으로 엔진이나 또 트랜스미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력 전달할 때 소음이 원천적으로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없지는 않겠지만 어떠냐면 이제 그 소음 대책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동하고 작동할 때 나오는 소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외적인 소음인데 캐딜락 CT6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면을 타고 오는 좀 그 노면 소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서 그건 풍절음은 아닌데 급하게 달리거나 할 때 옆에서 나오는 자동차의 소리를 이 그린하우스 이 윈드 에리아에서 걸러주는 것들 정도에다가 이제 비싼 돈을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뿐이고.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 바람 같은 그 곡선 쪽에도 좀 디자인도 그런 부분에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캐딜락이 갖고 있는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선 기조의 스타일링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기술적인 선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런 디자인은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이 디자인이 뭐 풍절음을 대해서 조금 많이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보다 아마 한국 그 소비자들이 제일 거슬려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글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소재라든가에 비해서 조금 거칠다거나 해서 대부분이 그래도 이 정도 대형 고급차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고급스러운 대형차는 마저도 대형 고급차라는 걸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많은 차들이 이제 주차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DCR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하나를 맨 후면에다 장착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보면은요, 카메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그 룸미러랑 연결돼서 룸미러가 일반 물리적인 거울이 아니고 바로 이 카메라에서 찍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그래서 좀 더 선명한 또 넓은 화각을 보여주는 장점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자동차의 키 시스템이 스마트 키로 다 가고 있는데요. 스마트 키 같은 건 보통 주머니에 넣고 있다 문을 열려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열리는 차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도어 캐치에 버튼을 눌러서 열고 닫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경제형 차들은 이제 한쪽에만, 운전석 쪽에만 달려있는 경우도 많고, 버튼 오퍼레이션이 운전석 쪽 또는 조수석 쪽에는 앞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문까지 달려있어서 만약에 뒤에 사람을, 어르신들을 모신다거나 하면 먼저 이쪽에서 곧바로 열고 모시고 그 다음에 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은 미국 차답지 않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바퀴를 돌리는 구성의 F8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앞바퀴에서 부분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엔진을 안쪽에다 깊숙이 쏘여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데, 그것도 요즘에 미국의 차들이 보통 오버행이 많이 길어진 게 많은데 비해서 이 차는 오버행이 짧아요. 짧음에도 불구하고 차체 길이가 5m가 넘는다는 건 그만큼 많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디자인했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차들이 큰 차체에 비해서 의외로 트렁크 공간이 좁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캐딜락 CT6는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긴 물건을 넣는다던가 큰 부피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은 되지만 사용하기에 편의도는 조금 떨어져요. 캐딜락 CT6 터보 같은 경우에는 4기통 바로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엔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캐빈룸에 굉장히 가깝게 다 있어서 엔진이라는 가장 큰 무게가 크게 나가는 부분이 바로 앞차축 뒤쪽에, 보통 얘기할 때는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하는 위치로 되어 있어서 차의 거동의 안정성이 굉장히 잘 맞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편의성을 따져서 있을 뿐 아니라 이 차가 미국 차답지 않게 높은 강성을, 가벼운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약간 좀 그렇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조되는 빔, 스트로트 빔을 두 군데나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안정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고요. 안전에 여기 냉각 필름도 굉장히 대용량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잡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엔진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꾸미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급차에서 기대하는 그런 뭐랄까 따끔함 같은 거는 없이 좀 투박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엔진 배치라든가 공기류의 배치 같은 것들은 충돌 사고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도 뭐 외관의 뭐 부품값은 모르겠지만 차 자체의 데미지는 상당히 적을 것 같은 그런 레이어를 잡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노이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먼저 이 차의 그 2000cc 터보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해서 이 정도 거대 몸집을 빠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럼 그 기술이 단지 올리 엔진만의 기술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 엔진만의 기술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자동차에서 엔진이 출력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바퀴를 굴리는 쪽으로 100%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랜스미션을 통하고 구동계통까지 해서 그 진동이라든가 또는 소음도 마찬가지로 손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손실 부분들이 빠져서 뒷바퀴까지 전달해 주는 걸 몇 %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인 그 파워트레인의 구성이 굉장히 매끄럽고 잘 견실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은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CT6 같은 경우에는 터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큰 차체를 요구하는 오너 드라이버들 또는 다른 그 뒷좌석의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선택할 차지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첨단 기능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캐딜락이 자랑하고 GM이 자랑하는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는 전자 자기력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1000번씩의 모니터링에 의해서 노면을 잡아주는 그러한 서스펜션 구성이 돼 있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그동안 미국에서 이 정도 큰 덩치의 차가 그런 일반적인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차를 그 차체 자세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게 약간 좀 놀랍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캐딜락 CT6의 기본 설계가 굉장히 견실하게 잘 돼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러면 이 차의 쇼업쇼보 기능이 기계식으로 봐도 될까요? 보통 뭐 이럴 때는 기계식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그냥 물리적인 그 서스펜션 소재의 고유의 탄성과 이런 것들 한번 세팅해 놓으면 거의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 세팅값 자체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도 이제 오는 길에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 차가 그렇게 큰 차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운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조종할 때 반응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아주 깔끔하고 되게 편하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너 드라이빙용의 대형 세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풀사이즈 세단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다 갖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캐딜락이라는 고급 브랜드에 부합되게 이제 디자인과 이런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캐딜락에서는 CT6 중에서 이것이 가장 싼 모델이겠죠. 싼 모델인데 이거보다 다른 여러 가지 편의장들을 더해서 그래서 차값을 이 차보다 2천만 원 이상 비싼 것이 가치가 있겠느냐?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차가 미국에서 풀사이즈 세단을 바라는 수요층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수요층이라는 것이 정말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차를 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걸 더 원하냐면은 그냥 넓은 공간에 가볍게 편하게 그냥 크루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 시장이 많거든요.
다시 말해 지금 국내에서 그 한국 GM에서 들여오고 있는 그 임팔라 그런 차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더 싼 값에 넓은 공간을 이용하는 차인데 그 차와 같은 공간을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앞선 메커니즘을 얹고 한 차로서 나온 거예요. 캐딜락 CT6가. 그러니까 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캐딜락 CT6의 깡통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깡통 버전이란 그 용어는 옵션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제일 싸다는 뜻인가요? 일단 옵션도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산 고급차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네. 최근에 또 유행같이 되고 있는 그 어드밴스드 드라이빙 어시스트 시스템 같은 경우 다 생략되어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생략되어 있고, 그건 이제 더 위에 플래티넘이나 더 위급, 그러니까 3600cc 6기통 모델에 탑 엔드 모델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여기 많이 빠졌어요. 아까 이제 승차감 얘기에서도 그랬지만 마그네틱 라이드라는 그런 나름대로 GM이 가장 자랑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 그 서스펜션이 여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마그네틱 라이딩이 없다 해서 형편없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다만 이 노면에 가다가 이제 뭐 포토리라든가 이런 데를 예기치 않게 지나갈 때 또는 이제 과속 방지턱을 생각 없이 약간 빨리 넘을 때 이럴 때는 차체가 이제 순간적으로 캐딜락답지 않게 싸구려 같다. 또 대형 이 풀사이즈 세단답지 않게 충격이 많이 전달된다. 이런 한계는 있는데 일단 7천만 원인데 20만 원 빠지는 이런 가격이나 이 차의 만듦새 전체를 놓고 본다면 충분히 용서해 줄 만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달릴 때 차체 거동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스려주는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기특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언젠가 광고를 보니까요. 아까 이제 요즘 그 헤드라이트도 뭐 LED 밝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레이저 빔으로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상대편 눈을 부시지 않게 그 블라인드 기술로 가려주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사고의 원인은 낮보다는 밤이 훨씬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라이트가 500m를 가고 뭐 한다고 해도. 근데 어떤 광고를 보니까 보행인이 그러니까 조깅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실루엣이 그걸 레이더 적외선 가지고 그게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차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요? 바로 최고급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레이저가 아니고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서 그 조명이 주변이 어둡고 할 때도 어떤 생명체를 또는 어떤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처음 시도된 것도 역시 캐딜락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적 표준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들은 아예 그것이 생략돼서 들어올 정도로, 그게 벌써 10수년 전 일인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 더 점점 발달하면서 레이더를 가지고도 충분히 형상화 시켜서 그 화면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까지 돼 있는 수준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발달했고요. 실제적으로 뭐 요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빔 어시스트라고 해서 하이빔 켜고 달리더라도 맞추는 차가 보면 라이트가 자동으로 하향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첨단 기술이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미 55년 전, 그러니까 1953년도쯤에 캐딜락에서 이미 오센틱 아이라는 그 장비가 있었어요. 그 오센틱 아이라는 장비는 앞에 보면 그냥 사람 어떤 괴물의 눈 모양 같아서 그런 명칭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마주오는 차의 라이트의 센싱을 하는 역할이어서 이미 그 시절에 하이빔을 켜고 달리다 마주오는 차가 오면 자동으로 하향되는 기능은 이미 50년도 넘어 전의 것이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정확도나 또는 더 세련된 또 합리적인 그런 쪽으로 발전해서 지금 쓰이는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람 눈을 피해서 그 부분만 뭐 조명을 가려준다든가 이제 이런 기술로. 그렇죠. 근데 그 원천적인 그 컨셉 자체로 본다면 캐딜락은 이미 훨씬 전부터 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캐딜락은 그런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어떤 메이커보다도 더
진보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보행인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운전자의 시야, 그 시야를 가리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 난반사라든가 너무 어둡거나 또 속도 대비 전조등이 비춰주는 그런 시야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이런다면은 운전자가 거기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 가려진 거를. 그렇죠. 근데 뭐 나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수입차보다는 국산차를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 한국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라디에이터 그릴에 그 카메라를 심어가지고 좌우측을 미리 이제 운전자보다는 본닛이 더 먼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라디에이터 그릴이.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통해서 좌우측을 보고 운전자가 판단해서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제 기아차에서 처음에 나와서 지금 상용화 됐지만 그렇듯이 지금 아까 그 일단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일단은 어떤 물체를 알려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보호 때문에 이 좀 동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다 또 뭐 도로도 막 개간을 하다 보니까 걔네들 통로를 끊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노드킬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뭐 이번 달이 굉장히 급증하는 달이다. 조심해라. 그래서 뭐 이제 내비게이션에다가 그 지점을 알려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걔네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운전자도 조심을 해야겠지만 운전자가 미처 못 봤던 거를 이런 기능들이 알려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로드킬도 그렇고 또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사각에서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것들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그런 어떤 전자적인 보조 장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싼 값에 가장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라면은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드물죠. 스티어링 휠에다가 열선 나오는 그런 기능들이 경차까지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뭐 레이 같은 경우에 뭐 뒷좌석까지도 열선 시트를 넣어줘야 되는 다시 말해서 편의 장비 또는 편의 장비뿐 아니라 안전 장비까지도 전자 장비에 의해서 차를 그 완성시키는 거는 국산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공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자면 그 담는 그릇이 어떠냐가 문제인데 담는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기가 굉장히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봤을 때 CT6는 이 5m가 넘는 큰 이 풀사이즈 세단으로서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기본기를 잘 갖춘 차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그 보조해 줄 수 있는 장비들 그 장비들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주의력만 집중해서 운전한다면 다 필요 없는 쓸데없는 고장의 고장날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고 차값을 올리는 것이고 무게를 늘려서 연비든 운동 성능을 떨어뜨리는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아예 생각하니까 물론 나같이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거의 탈레반급의 보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 디테일은 약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다라고 맞아요. 그 우리 한 교수께서는 오토보다는 아직도 매뉴얼을 선호하는 분이니까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 아까도 얘기했지만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이 그 안전 부가 장치들이 전자시기에 너무 많이 그 상용화됐어요. 뭐 어떤 차를 막론하고 지금 거의 상용화되다시피 해서 거기 많이 익숙해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또 AEB 같은 것들이 그 조그만 차까지 달려 나오잖아요. 물론 AEB의 단점이 모션 이미지를 따지다 보니까 뭐 마네킹 같이 움직이지 않는 뭐 이런 물체에 대했을 때는 제대로 뭐 작동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같은 차끼리 가격을 대비했을 때 이 선호도가 이런 고유적인 그 성능보다는 이 편의성 위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차하고 우리 한국 차.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이 차를 시승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과연 캐딜락에서 이 CT6에 거는 기대가 어떨까? 또 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캐딜락의 마케팅 입장에서는 많이 팔려고 생각했고 그 정도의 상품 구성을 한 거겠죠. 그런데 한국 시장 소비자들의 특성을 봤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도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분명한 거는 이제 나 같은 운전자 같으면은 내가 큰 차가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당연히 이 차를 사는데. 왜냐하면 7천만 원도 안 되는 값에 이 정도. 다시 말해서 그 정도 값이면은 국산차로 보면은 이 차보다 조금 더 작은 그 G80 제네시스 G80 3.8 그 정도의 값보다 얘가 더 쌉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갑자기 순간적인 가속력이나 이런 거 떨어질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느낌은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차는 큰데 아무것도 없고 뭐 우리나라 국산 중형차의 풀옵션보다도 옵션 다양성이나 뭐나 떨어지고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옵션까지도 포함해서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서는 어필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바로 깡통의 단점이겠네. 네, 그런데 깡통의 가치가 있는데 깡통의 가치가 있다는 건 아마도 벤츠 S클래스도 유럽에 팔리는 깡통 버전에 벤츠 S클래스와 얘랑 같이 견줘놓고 본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드라이빙 퀄리티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실내 내장의 이런 세련된 것에서도 좀 점수를 잃을 수는 있겠지만 가격 다 돈이니까. 네, 자동차 본연의 그 성능을 가지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것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차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운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판단력에 따른 가속이나 감속, 제동이 중요한데 이 차의 아까 그 가속 성능은 제가 충분히 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옆에 타다 보니까 실적으로 제동 페달을 밟아보지 않아서 브레이크 페달을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감이 어떻습니까? 제동. 지금 제동 같은 경우는 가속보다는 가속이 만약에 90점이라면 제동은 한 80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동하는 거리가 짧은 게 물론 가장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동까지의 그 운전자에게 오는 반응,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잘 서네 정도의 수준.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당연히 속도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지고 또는 완전히 멈추고 원하는 거리에 세운다라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밟으면 이 정도 쓰겠지 하는 내 예측하고 그 위치도가 그러면 그걸 바꾸고 얘기한다면 초기 제동 성능이 좋으냐 후기 제동 성능이 좋으냐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차마다. 이 차는 어느 부류입니까?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초기 제동성도 좋고요. 평균적으로 얘기할 땐 리니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감성적인 측면인데 브레이크 성능 중에서 근데 브레이크 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브레이크 필은 조금 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급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래급 차. 쉬운 얘기로 임팔라도 이 정도 쓰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같은 체구라서. 그럼 혹시 초기 제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에 이 정도 밟으면은 얘가 이 정도 속도를 감속해주고 이렇게 낮춰줘야 되는데 그 예상을 뒤엎는다는 얘기인가요? 예상을 뒤엎는 게 아니라 예상에 거의 가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급브레이크를 밟고 싶어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데 급제동을 할 때 여기서 5m 가다가 완전히 속도가 뭐 예를 들어 시속 10km까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시속 15km가 된다든가 또는 뭐 시속 5km가 된다든가 그러니까 예측 범위에서 몇 번 이렇게 뭐 조금 적응하면 익숙하지 않으면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치시키기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여기서 밟았다 놔주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탄성을 탄력을 계속 밟느냐. 예측성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너무 형편없는 것 같은데 혼란스럽게 만드네. 그러면 운전자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밟는 대로 서요, 밟는 대로 쓰고 밟는 대로 나가요. 그리고 절대 복종이네. 중요한 거는 이 차가 2000cc 4기통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2000cc 4기통 엔진이야 터미널 써라는 얘기를 듣지 한다면 이 차는 어떨까? 이 차가 6기통일까? 8기통일까? 물론 급가속을 할 때 이제 진동에서는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국산 고급차가 이 저속에서의 반응성이 좋은데 그런 저속에서의 반응성도 충분히 있고, 그렇다고 경박하게 밟는 대로 튀어나간 게 아닌 아주 짧은 헤지테이션이 있어서 또 고급스러움 같은 것도 주기도 하고요. 근데요, 우리 황 교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제 20년 시기가 됐는데, 보통 한 장이 아니면 칼럼니스트 자동차. 그래서 오늘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의 트레이드라고 보면은 깐깐하다. 그러니까 칭찬보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시승을 하더라도 또 아니 아까도 이 차 타기 전에 이 차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나한테 예시를 했어요, 분명히.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한도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네. 저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온화하다, 신사적이다, 상냥하다, 세심하다, 배려심 많다, 뭐 이런 거지, 깐깐하다라든가 이런 거는 저 금시초문이어서 자동차에 평가할 때는 절대적으로 완고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건 기준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큰 차 또는 뭐 소형차라든가 또는 SUV라든가 그 차는 그 차답게 된 차가 난 가장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90년대까지 리즈차라는 거는 되게 운전하기는 편하고 그 대신 조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용서해 줘야 되는 차였고, 공간은 넓지만 또 허비되는 공간도 많았고, 그 덩치에 비해서는 사실 쓸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었고, 이런 것이 그랬고,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캐딜락이 들어와서 과연 이 시장에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정말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있는 시장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CT6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 차는 그냥 큰 차체의 캐딜락으로서 나온 차인데 이거 마케팅 쪽에서 너무 이걸 고급차 뭐 S클래스랑 덩치가 같다 뭐 이런 쪽으로 몰고 나가는 게 좀 약간 오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선입견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진짜 전형적인 그 미국 풀사이즈 세단의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캐딜락의 것을 담고 있다. 그런 것들. 이게 오늘 내가 오픈을 했네. 근데 내가 우리 한 교수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아까 그 멘트를 날렸을 때 우리가 이거 남이잔치에 초대와도 와가지고 오늘 또 이거 내가 지금 곤란해진 것이 아닌가 라고 걱정을 좀 했는데 뭐 하나하나 보따리를 풀어보다 보니까는 이건 완전히 칭찬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 야, 참. 난 그래서 또 아까 슬그머니 또 만났나 그런 생각도 좀 농담이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하여튼 여태까지 우리 한재영 교수가 이렇게 참 좋은 평가를 한 적은 없으세요. 진짜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를 했겠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한장인 교수의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편견의 어린 판단이라고 만약에 이런 우리 지금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뭐 제가 생각해도 많이 이 차에 대해서 저는 기특하게 느껴요. 근데 그 기특하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지극히 편협한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느껴진 것 뿐이고,
실제적으로 차에 대해서 바라는 소비자들의 모습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야 이건 덩치만 크지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차야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차를 선택할 것이고 편의성을 따지는 고객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네. 자동차에 편의 장비까지를 모두 자동차의 능력, 뭐 보조 장비까지를 모두 자동차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라고? 그런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이 차보다 한 2배 이상 값을 주고 완전히 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럭셔리 세단 쪽으로 가셔야 되고 아니면은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다면은 국산차에서. 근데 분명한 건 이 차 4CT6 터보의 경우에는 국산차에 이 가격에 대등한 차들하고 비교한다면 훨씬 더 충분한 공간과 안락함과 조정성과 이런 걸 다 갖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루미노에 비춰지는 어떤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영상은 너무나 깨끗해 HD급이에요. 네, 선명하고 화각도 네, 근데 되게 좋은데 지금 이 내비게이션 이 모니터는 내비게이션만 보면 2000년대 네, 내비게이션이죠. 좀 그런 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제차가 이렇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걸 용서해주고 그냥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분들은 야 명색이 그래도 대형 세단인데 그것도 캐딜락인데 어떻게 이거는 어디 10년 전 20년 전 모니터를 갖다 걸어다 놨느냐 라고 그렇죠. 노여할 수 있는. 옛날에 중국에서 재생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정도의 질감이 나요. 지금 그 부분은 좀 이게 티 같고요.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반환점에서 이제 다 도착지 왔는데 이 차의 폭을 좀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네. 이 차 정도면 우리 국산차 어느 차와 실내 공간이 같다고 볼 수 이 있을까요? 정도면은 EQ900 또는 뭐 저기 그 기아에서 나온 K9 그 정도에서 거의 거기서 뭐 몇 미리 차이 또는 뭐 1, 2cm 차이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은 굉장히 넓고 예전에 미국차 같으면 공간 손실이 많았는데 그런 공간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차가 에쿠스보다는 조금 작나요? 에쿠스보다 작지 않습니다. 나는 에쿠스가 제일 큰 것처럼 느껴지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바로 디자인의 차이인데요. 디자인을 이 차는 운전하기 좋도록 오히려 이 압박감이 느껴지죠. 나쁘게 얘기하면 압박감이 느껴지게 그렇게 이 대시보드도 그렇고 또 사이드 윈도우 라이너를 높여서 그런 부분을 좀 주고 있고요. 실제적인 아마 우리가 자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거의 같을 겁니다. 지금 뭐 그렇게 험하게 멀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 정도 덩치의 차가 지금 이 트림미터 상으로는 지금 10.3km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어떻게 보면 국내 중형차의 연비 정도 그 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혹시 저 연비 믿는 건 아니죠, 그대로? 저 연비를 믿진 않지만 계산해서 어느 텐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보면 평균 속도 50km로 달려서 우리나라 중형차 2000cc급 중형차 같은 경우가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트림미터에 뭐 메이커마다 오차가 있겠지만 그 오차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어차피 트림 이 컴퓨터에 나오는 그 알고리즘이 비슷해서 굳이 따진다면 국산차의 중형차의 트립 컴퓨터에 나왔던 수치랑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 얘가 더 연비가 좋지 않나 싶어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도요 이색적이에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네 개가 각자 이렇게 분할이 됐잖아요. 뭉쳐져 있던 게 저게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게 있어도 또 어떻게 보면 항공기처럼 아주 뭐 좀 독특한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디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디자이너가 그런 걸 생각해서 저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언급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똑같은 데 있기 때문에 미리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정보량이 예를 들어 지금 배터리 게이지하고 연료 게이지하고 이 위치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보면 아 어디가 지금 연료가 얼마 남았다라든가 배터리의 전기량이 어떻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연료량이 얼마 되지 하면 여기에 많은 시선을 뺏길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괜찮은 기능들이고 일단은 보기에는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 색깔로도. 멋있다는 거 자체가 이런 디자인의 것이 없었으니까.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측면이 다 독특해요. 서로가 다른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짧은 거리를 한 40분 정도 주행을 하면서 돌아봤는데요. 캐딜락 CT6 터보는 캐딜락 CT6라는 대형 세단 중에서 가장 맨 막내 모델이고 맨 엔트리 모델입니다. 그 엔트리 모델답게 필요한 장비만 있고 과잉 장비라거나 또는 또 더 필요한 여러 가지들의 장비들, 호화로운 장비들은 다 빠진 셈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기본기가 있는, 그러나 캐딜락이라는 럭셔리 브랜드의 럭셔리 카가 아니고 캐딜락이라는 브랜드의 큰 차라는 정도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차가 오너 드라이버로서는 오히려 더 편안함으로 와닿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럭셔리카 또는 대형 세단 그러면 좀 포멀한 느낌이 드는데 캐주얼한 맛까지도 있는 오너 드라이버가 큰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뉴스 6월 첫째 주 기준입니다. 주간뉴스 326회에서 캐딜락은 전방보행자 감지 기능과 저속자동 브레이킹, 차선 유지 및 이탈 경보, 사각지대 경고 장치 등 첨단 안전 시스템과 이 패키지 첨단 부가 안전 장치를 체크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레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은 서울시 광진구 전성근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